AP는 사실 2월부터 해야 됩니다. 2월부터 위기감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월도 숨차고요. 4월은 완전히 늦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이미 조사해보고 알고 계실 텐데 컬리지 보드가 블루북이라는 앱을 일단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디지털 SAT를 본 적이 있을 거고 학생들이 디지털 SAT는 모니터를 이렇게 최소한 요즘에 16:9, 4:3 정도 모니터가 옆으로 누워 있죠. 그걸 반으로 뚝 나눕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SAT 같은 경우에 지문, 오른쪽에는 이제 문제와 보기가 나오죠. 캠도 비슷합니다. 캠은 그림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그림으로 그려 놓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왼쪽에 있고 대략적인 설명이 들어가죠. 오른쪽에 짧은 질문이 나오고 A, B, C, D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통 세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 하나를 가지고 문제 2개 내지 3개, 많게는 4개까지 커버가 되는데 왼쪽 스크린에는 왼쪽 절반 스크린에는 그게 계속 그림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오른쪽 스크린만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참조하기에는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블루북이라는 앱을 통해서 MCQ든 FRQ든 풀 경우에는 피리어딕 테이블을 또 다른 창으로 위에다가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리어딕 테이블에서 아토믹 매스를 찾아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난 다음에 피리어딕 테이블 다시 끄고 문제로 되돌아와서 데스못을 켜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계산기 갖고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켜졌다 닫혔다 이게 몇 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긴장하는 많은 이제 원래 긴장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의 흐름을 쭉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MCQ에는 훨씬 디지털 테스트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서로 편리할 겁니다. MCQ는 캠 같은 경우에는 60문제예요. 60문제를 90분에 풀어야지 되니까 한 문제당 1.5분씩 쓰는데 1분 30초씩 쓰는데 그 문제를 10개 틀리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50개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60문제를 90분에 푸는 거라서 1.5분씩 쓰니까 시간도 사실 널널하거든요. 게다가 앞부분은 또 쉬워요. 1번서부터 한 20번까지는 이 문제 되게 쉬운데 그러면서 막 체크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 이후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MCQ도 앞부분은 빨리 커버해 버리고 뒤에 가서 시간을 배분하는 게 좋고요. 생각할 문제나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서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뒤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빨리빨리 가고 뒤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MCQ는 60개 중에 10개 틀리고 50개 맞으면 됩니다. 확실하게 5점의 문제가 없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FRQ에 넘어가게 되면 FRQ는 롱 퀘스천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1번이 아니라 1번 밑에 A, B, C, D, E, F 2번 밑에도 A, B, C, D, E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문제를 다 합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20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뒷부분 진도 5분의 2에 해당하는 어려운 챕터들이 여기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FRQ 1번으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키네틱스입니다. 반응 속도론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말하는데 이쪽 부분을 잘 공부해야 덜 떨 수 있어요. 1번부터 떨리면 진짜 시험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롱 퀘스천 1번, 2번, 3번을 거의 다 맞다시피 하면 사실은 4, 5, 6, 7번 숏 퀘스천은 잘 못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 정도 맞춘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해야죠. 그리고 1번에서도 A, B, C, D, E, F, G에서 알파벳이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P는 약간 사람을 살살 달래듯이 문제를 내요. 쉽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어려운 문제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 문제라고 쳐요. 그러면 A번, 2번에 실험 문제가 나왔는데 A번이다. 그럼 뭐 단순히 뺄셈 문제 나옵니다. 뭐 데이터 준 거 중에서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이게 이런 에러가 났다. 그러면 결과값이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아니면 똑같겠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압박을 주면서 어려워지는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FRQ는 1번, 2번, 3번 즉 캠 AP 전체 진도를 봤을 때 뒷부분 40%에 해당하는 챕터 키네틱스부터 일렉트로캠까지의 챕터에서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고 답도 잘 쓰는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5점이 나올 거예요. 외국 보딩, 국내 국제학교, 비인가 학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본다면 당연히 이제 비인가 학교 쪽이 수업 시수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진도를 다 끝낸 상태에서 연습 문제 푸는 거는 같이 묶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틀리는 문제는 사실은 뻔해요. 기출 문제 중에서 이거 애들이 틀림없이 여기 걸리는 아이들이 있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풀이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FRQ를 먼저 연습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 FRQ 기반으로 70년대, 80년대 FRQ 문제에서 가지고 와서 학교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 안 시킬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그럼 저는 당연히 그 주제를 찾아서 문제를 풀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FRQ는 학기 내내 만나봤던 기억이 있는 거죠. 하지만 MCQ는 문제 하나에 챕터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이어 붙여서 MCQ 문제 하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챕터 2개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나가기 전에 이 MCQ 챕터,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한 챕터 2개를 들은 적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 문제 하나에 잽싸게 정리를 해줄 때 아이가 알아들었죠. 아, 이거 들은 적이 있네. 그런 거를 이렇게 문제 내는구나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 MCQ 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냐? 3월입니다. 3월 중순에는 풀기 시작을 해야 그것도 사실은 빠듯한데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FRQ는 학기 내내 연습으로 차근차근 풀어오다가 이제 진도가 거의 끝날 때쯤 MCQ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월이어야 됩니다. 5월에 AP 시험을 보지만 5월에 한두 과목이 아니죠. 여러 과목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이 되면 소위 멘붕이 와요. 이 과목도 못했고 저 과목도 못했는데 어떡하지라는 게 4월에 찾아오거든요. 이게 좀 늦은 거죠. 사실은 그 멘붕을 3월에 겪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MCQ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전 챕터를 한 번은 들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도 문제 풀다 보면 자꾸 구멍이 보여요. 아, 이거 내가 모르고 지나왔구나. 다시 설명할까? 그리고 다시 외울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 다시 풀어볼까? 이러면 점점 그 구멍이 메워지면서 5월 첫 주에 첫날 있는 APChem 시험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죠.